차트의 심장 소리로 시장의 흐름을 읽는 차트 진단 마스터 김명보 대표의 종목 진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모두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진단해 주실 건가요? 네, 팔방미인 24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10월 2일자에 방송을 녹화하고 있고요. 오늘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신저가 개념으로 자꾸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잠깐만 짚어드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또 맥쿼리가 목표치를 한 6만 원으로 낮춰버리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죠. 또 거기다가 SK 하이닉스는 얼마 전에 모건 스탠리가 또 목표가를 낮추는 현상이 생겼고요. 그래서 잠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린개미 쪽에서 얘기를 해드리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 6만 원이 장중에 잠깐 깨졌다가 움직였습니다. 개인들의 반발 매수가 일어났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 6만 5천 원을 깨고 나니까는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매수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났었죠. 그래서 조금 안정을 찾는가 싶더니 오늘 또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요. 이 맥쿼리라든가 이 모건스탠리라든가 이런 외국계 증권사들이나 금융사들이 자꾸 그 목표치를 하향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엔비디아하고 또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자체가 출중하게 잘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관해서 이들이 논리를 펼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반도체의 정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4분기에는 반도체 정점이 오니까 얘네들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주가 자체를 더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외국계 매도 양이 나타나는데 사실 희한한 거는 오늘 그런 보고서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외국인들 매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거 보고서가 나오기 전인 9월 말일 날 9월 말일 날 매도량이 한 1100만 주 정도 많았었던 그런 그 케이스들은 있었지만 역시 또 반전의 흐름들을 갖다가 맞이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던 부분들은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제 와서 6만 원 선이 깨지고 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매수를 할 거냐, 추가 매수를 할 거냐, 아니면 좀 더 보다가 할 거냐, 이 두 가지 중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매도 쪽은 아닙니다. 매도 쪽은 아니고요. 확실한 거는 매수는 맞는데 자금 여력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금이 빠듯한 개인 투자들은 추가 매수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다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멘붕이라는 게 오게 되죠. 그래서 최저의 저점을 확인한 다음 상승 전환할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 자금 한계에 붙인 분들의 얘기고요. 자금이 좀 여유 있고 넉넉한 분들은 6만 원이나 6만 원 아래에서는 차분히 매수를 해 들어갈 만합니다. 그러니까 자금 여력에 따라 다르다는 이거죠. 투자 전략 자체가. 네. 매수는 하긴 하는데 언제 매수할 거냐? 6만 원 이하권에서 아니면 6만 원 근처에서 대신 자금 여유가 없을 때는 확실한 추세 저항선을 지난번에 한번 공부를 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 주봉상으로 만나는 이 추세 저항선을 갖다 돌파하는 자리를 갖다가 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걸 돌파 안 하면 그 사이에 매수했다가 또 시간을 끌고 그러면 바로 뭐죠? 물려서 고생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자금 아끼는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돌아서기 전까지는 매수를 안 하는 게 낫겠다. 다만 자금 여유가 좀 되는 분들은 6만 원이나 6만 원 선 전후나 이하권에서는 아무리 뭐 4분기에 뭐 반도체 정점론 이런 게 온다 그래도 너무 겁내지 말고 싼 가격은 낮으니까.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은 맞겠다. 그래서 자금 용도에 따라서 자금의 여유에 따라서 매매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겁낼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다음에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주봉인데 추세선을 갖다가 살짝 돌파하다가 다시 또 밀려버렸어요.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SK 하이닉스도 반도체 정점론에 관련된 그 내용들과 함께 떨어지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뭐 이란과 이스라엘 확전 얘기가 나오면서 그 확전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확전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의 싸움이 일파만파가 퍼지면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아도 우리 시장 조정보다는 이제 저 수급 쪽, 외국인 수급 쪽이 더 중요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또 조정을 보이면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또 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너무 겁먹지 않고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거고, 아까도 마찬가지로 자금이 좀 여유가 있다면 차분히 분할 매수하는 건 맞는데 자금이 좀 빡빡하다, 없다.
그럴 경우에는 좀 더 때를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전환이 되는 자리를 갖다가 노리는 것을 꼭 필두로 생각을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분석은 너무 쫄지 말아라. 대신 시점 자체가 오면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찬스를 노려보자.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지금 상태는 지수가 전체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지수도 밀리고 종목도 밀리고 섹터도 밀리고 그러니까 주도 섹터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그 시장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거는 반도체. 또 하나는 뭐 있죠? 네, 2차 바이오? 전지. 2차 전지. 또 뭐 있죠? 바이오. 바이오. 네네. 뭐 이런 쪽이잖아요. 이 세 가지가 움직여져야 뭐든 움직여지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지금 전체 섹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못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도 조정 중이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2차 전지는 계속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번엔 좀 바꿔서 대시세를 보여주고 난 뒤에 낙폭과대돼 갖고 1년 2개월이 지난 2차 전지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주도주 논리에 의해서 하락 추세에 대해서 저항선을 돌파하는 것이 대세 상승의 의미라는 얘기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2차 전지를 좀 나눠봤습니다. 2차 전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대형주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 있더라.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많이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추세정선 돌파의 성공을 완벽히 해낸 종목이고 그래서 제가 목표치를 45만 원, 50만 원까지도 충분히 끌고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역시 매수 라인으로 보여집니다. 40만 원 선 사이까지는 매수하고 또 밑으로 혹시나 떨어질 때는 줍줍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떨어집니다. 지수가 떨어져도 잘 안 떨어지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만큼 이제 그 힘이 좀 아주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추세를 돌파하고 넘어올 정도까지면은 상당한 매력이 있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서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도 아직 이제 초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승 전환의 초창기, 대세 상승의 초창기라고 보시면 돼서 지금도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에코프로 BM과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차이는 큽니다. 주봉상으로 저항선을 돌파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은 돌파를 했느냐? 네, 했습니다. 확실히 저점을 갖다가 저 추세 저항선을 갖다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빠른 쪽에 들어갑니다. 즉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다면 그 다음 차례는 에코프로 BM이 될 겁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확실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얘도 역시 20만 원, 그 필살기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만 원이 저항선인데 요걸 돌파하게 되면 이제 확실하게 대세 상승으로 가는 초동기의 모습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돌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주 좋아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대신 에코프로는 좀 다릅니다. 에코프로는 추세 장세는 완전히 돌파를 못했어요. 예, 음. 돌파를 못해서 지금 돌파하려는 자리에 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보다 조금 더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한 수 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가면서 에코프로를 끌어당기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맞을 거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LG 화학이 있는데 확실하게 제가 보다 보니까는 이 화학주들을 보게 됐는데요. 한 7년간 떨어지다가 반등을 주는 그 찬스들을 갖다가 롯데케미칼이라든가 금호석이라든가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음. 이 화학주들 중에서 확실한 거는 LG화학입니다. 완전히 추세 저항선을 갖다 돌파를 했고요. 그 저항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상승으로 가는 길목 놓여져 있는 겁니다. 40만 원이 저항선인데 돌파할 거고요. 50만 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겠어서 LG화학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관심권에 들어가는 종목들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겠어요. 대형주들을 이렇게 봤는데요. 지금 이 중소형주들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대형주들은 무겁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고 또 가격들이 좀 비싸다 보니까 안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 2차전지 중소형주 중에서 제가 선물을 좀 골라왔습니다. 어. 보시죠. 네. NT 대주전자재료. 많이 익숙한 종목들이죠. 많이 지난번 말씀. 5월에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드려갖고 큰 수익을 갖다가 안겨드렸던 2차 전지주들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종목들. 확실한 실적 속에서 꽃 피우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늘같이 장이 별로 안 좋은 10월 2일 장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 장 속에서도 꽃이 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점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음. PNT를 잠깐 한번 볼게요. 자,
PNT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롤트롤 설비의 최강자. 뭐 롤트롤 정비하면은 이 PNT를 따라갈 기업이 없을 정도로 컨버팅 기계를 주력으로 해서 성장한 회사인데 롤트롤 정비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히 1위를 굳히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지 분야의 최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세계 수준의 기계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비 판매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 전지와 관련된 뭐 동박을 만들든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장비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동박 많은 그 기계죠. 리튬 이온 전지 전극, 첨단 소재, 자동화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영업이익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TNT의 실적과 매출과 영업이익이 2배 정도 퀀텀 점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2차 전지 실적이 엉망이죠, 지금. 예, 네. 계속적으로 실적이 떨어지면서 엉망인데 얘는 보시면은 2023년에 5,400억 정도가 됩니다. 물론 3천억, 4천억, 5천억 늘어났었습니다. 500억, 영업이익도 500억, 700억, 700억 늘어나다가 이번 24년도에 1,500억이 됩니다. 음, 760억짜리가 1,500억이 된다면 결국 2배의 퀀텀 점프를 한 거거든요. 매출도 보시면 5,500억짜리가 바로 1조 원대를 갖다가 매출을 갖다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리 2차 전지가 안 좋았어도 이 PNT는 역시 열심히 뛰어다닌 결과 그 실적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보율도 아주 빵빵하고요. 부채 비율은 아무래도 220%로 좀 자본 설비가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외국인들 지분율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아주 좋은 종목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동안에는 2차 전지들 줄줄 빠질 때 얘는 바닥에서 바닥권을 기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여기 구간이 5월에서 6월 사이에 급등했던 라인입니다. 이때 우리가 추천을 해갖고 좋은 수익률을 봤었는데 또 그때가 된 겁니다. 지금이. 자, 여기 보시면 추세 저항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주봉상 추세 저항선 돌파에 성공을 했고 아주 강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만 원 아래 자리에 있는데요. 12만 원, 13만 원, 14만 원까지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그 배경 스토리를 갖다 가지고 있고 추세 자체도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음, 이거 일봉인데요. 일봉을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일봉상으로 만들어 놓는 게 WW 패턴형처럼 바닥권에서 지금 저항을 돌파하고 넘어가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됐는데요. 자, 오늘 것을 딱 보니까 그 유형들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면서 지금 돌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6만 원짜리인데요. 이미 어느 정도 돌파는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그 위에 자리들을 계속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개념들이 보여진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PNT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매수 전략도 꾸준히 신경을 쓰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립니다. 다음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도전성 전극 재료라든가 금속 분말 또 리튬 2차 전지형 응급 활물질 이런 이제 응급제 관련주들이기도 한데요. 전해재료나 형광체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리튬 2차 전지 응급 활물질에 대한 확실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한번 잘 보실게요. 여기 영업이익이 5배 퀀텀 점프라 그랬는데 지난번 23년에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었어요. 122억이었다가 그 전년도 62억으로 좀 반토막 났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5배가 올라온 겁니다. 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고요. 매출액도 꾸준히 늘었어요. 별 이상 없이 1,700억에서 한 2천억 사이에 됐었는데 지금 2,300억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영업이익은 확실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입니다. 여기에 대주전자재료를 보면 추세를 딱 보시면 추세를 갖다가 돌파하는 게 성공한 것이 보입니다. 돌파 진행 중인데 완전히 돌파를 지금 오늘까지 해갖고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상승을 좀 더 보여준다면은 뭐 이 이상권으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2차 전지들하고는 다르게 주도 성향을 좀 보이는 종목들이 바로 대주전자와 바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PNT의 개념을 가지고 수 있다는 거죠. 자,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게 PNT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는 유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돌파하면서 위로 차례차례 상승할 수 있는 개념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2차전지 중소형주에서 PNT와 대주전자재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관찰하고 매수에 관심을 둬야 되는 종목들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현우 차장님이 얘기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팔방민주를 계속 원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팔방미인 시작하겠습니다. 팔방미인 24번째 시간으로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비싸도 사라. 오, 포스코 홀딩스. 예. 자, 이 포스코 홀딩스를 갖다가 꺼내게 된 배경은 바로 이런 것에 매력을 느끼기 때문일 거예요. 철강 쪽. 확실하게 철강 쪽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는 그 포스코 그룹이죠.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고요. 2차 전지 소재 쪽과 그다음에 리튬과 니켈 광산까지 또 거머쥐고 있는 그런 개념이고 수소에 관련된 내용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가지의 개념이 미래 산업에 대한 중첩된 내용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네.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아르헨티나의 염수 리튬 프로젝트입니다. 해발 4,000m의 높이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인수를 해서 계속 캐파 확장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자, 이 포스코 홀딩스의 내용을 보시면 74조 3천억 정도의 77억 7조 뭐 84조 이런 한 70조 이상의 매출액은 매년 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뭐 철강이다 보니까는 또 묵직한 그런 매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영업이익 쪽으로 보면 3조 1,500억 정도 올해 예상이 되는데 2차 전지 쪽에서 이 정도 실적이면은 막강한 실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줄기는 했지만 2021년도에 비해서는 줄기는 했지만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유보율 또한 건전하고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블랙록과 얼라이언스 번스타인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네. 쉽게 해서 이런 펀드들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외국계 펀드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이 기업이 유망하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망하기 때문에 앉아 있는 이 포스코 홀딩스의 최근 들어서의 모습을 보면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꾸준히 매수를 합니다. 물론 뭐 시장이 안 될 때는 이렇게 조금씩 매도를 하지만 결국은 꾸준한 매수거든요.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고 연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들 수급의 주요 주체자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거기에 또 한 수 편승을 해줘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하향 추세대의 저항선 돌파의 성공이라고 그랬는데 이 보면은 여기에 하향 추세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돌파에 완전히 성공을 했거든요, 여기서. 예. 음, 하향 추세,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주봉상 하향 추세를 완전히 돌파하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40만 원이 아직 안 됐습니다. 한 38만 원 정도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40만 원이 초단기의 그 목표치가 될 거고 45만 원, 50만 원까지는 기본적인 저항선까지는 한번 올라가 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 이후에 올라가는 거는 그때는 이제 2차 전지에 불이 붙으면 그 위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봉상으로 볼 때는 이런 추세인데요. 지금 지수가 떨어져 있잖아요. 네. 지수가 떨어져 있는데도 이런 종목들은 아주 완강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여집니다. 쉽게 안 떨어집니다. 잠깐 밀리다가도 다시 또 끄집올리고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여러분들이 매수할 자리입니다. 즉 지금 38만 원 선 근처잖아요. 35만 원 선 사이까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준다면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될 것이다. 이까지 밀려 내리느냐가 문제일 뿐이지 이 사이에서 38만 원 선 전후부터 꾸준히 밀릴 때마다 매수를 해갖고 결국은 나중에 목표치인 여기 50만 원까지도 한번 보시는 전략, 이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진행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를 오늘 팔방미인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포스코홀딩스 몰려있다고 들었는데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파이팅 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네.